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랄까요? 네, 분서광 정인쌤입니다. 평범한 해설 강의는 재미없으니까 저는 같은 문제 퍼레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제 퍼레이드는 제가 지금 해설하는 문항에 대해서 기출문제 중에 출제 원리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의 눈앞에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13번 어휘 문항입니다.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면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 말인즉슨 이와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문항을 틀린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틀렸겠죠. 아, 이번 선지 가로막다 대신에 단절하다를 넣어볼까? 범죄를 단절하는 장벽? 되는 것 같은데? 패스. 이렇게 틀린 학생들은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었던 어휘 문제의 중요한 판단 원칙 두 가지를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휘 문제는 풀이를 두 단계로 가져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시는 건데요. 어휘를 바꿔 넣어서 어색하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어색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래의 어휘와 바꿔 넣은 어휘의 뜻이 같은가. 대다수의 문제들이 첫 단계에서, 그러니까 바꿔 넣어서 어색하지 않다는 이유로 답을 고를 수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첫 단계로만 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13번과 같은 문항을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같은 문제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평가원에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풀 수 있는 어휘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2009학년도 수능 27번 문항으로 나왔던 어휘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어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B를 보면 창출하는 대신에 늘리는을 바꿔 넣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부가가치를 늘리는 창조 계층? 뭐 이상하지 않네? 어색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바꿔 넣어서 어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걸 허용해줬고, 그래서 틀리게 됐었습니다. 우선 이때 사실 다른 선지들도 바꿔 넣어서 어색하지 않다는 건 마찬가지였고, 그 상황에서 이 2번 선지는 창출하는과 늘리는의 뜻이 다릅니다. 창출한다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늘린다는 것은 있는 거에서 더 많아지게 한다는 의미이죠. 저는 오늘 이 13번 문항을 풀어보면서 딱 이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기출문제가 떠오를 수 있을 때 기출문제 분석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기출문제 분석을 행동 영역의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즉, 어떤 기출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했는가를 관점으로 기출문제를 봐야 이렇게 같은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으로 나왔던 어휘 문제입니다. 이때도 벌써 정답률이 29%로 엄청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이렇게 경고가 됐었던 행동 영역이라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다르크는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B의 화신이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지문에 넣어보면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그리고 추앙받기 시작했다와 같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어색하지 않은지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가서 뜻 자체가 일치하는지까지 봤어야 됐던 겁니다. 화신이 무슨 뜻이죠? 보통 질투의 화신, 복수의 화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는 앞의 특징이 구체화된 대상이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즉,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의 본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였던 거죠. 질투의 화신이라고도 쓰이는 단어니까요. 즉, 중요한 것은 이 두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미 어휘 문제를 두 단계로 나눠서 두 번째 단계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23번 문항을 풀면서 이 두 문항과 같은 문제라고 느끼면서 풀이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3번 문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범죄를 가로막는 장벽을 범죄를 단절하는 장벽으로 바꿔도 크게 어색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까지 가서 그 의미 자체를 직접 비교해보면 가로막다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막혀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절하다의 의미는 아예 관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랄까요?
즉 범죄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했을 때는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순 없지만 법으로서 최대한 막는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반면에 범죄를 단절한다라고 하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의미로 의미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휘 문제 풀이의 첫 번째 단계인 바꿔 넣어서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가서 단어의 뜻 자체가 같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문항에 국한돼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미 기출문제들에도 있었고 그 기출문제에서도 정답률이 29%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출문제 중에 같은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는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특성상 첫 부분에서는 좀 텐션을 올리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시험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